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이번 고발은 모호하지 않았다. 루벤은 궁극적인 기소로 수렴될 수많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내놨다. 그 사실들은 약간 변형되거나 편향적으로 제시된 실제의 사건들과 중상이 매우 교묘한 직조물이었다. 루베에 따르면 로베스피에르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훌륭한 애국파들을 중상했다. 로베스피에르는 그들이 9월의 학살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도록 지목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들을 박해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는 파리의 선거 회의를 전제적으로 지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명백히 최고 권력을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루벤은 자신의 로베스피에르 비방가를 마무리하면서 그 이름이 나의 입을 더럽히지 않을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에 대해 훨씬 더 긴급한 재판을 요구한다. 그를 심판하기 전에는 해산하지 맙시다. 나는 이 자리에서 마라에 대한 기소법령을 요구합니다. 신이여,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가 이 10월의 마지막 날들 동안 여전히 오로지 혼자였던 마라가 어떻게 적들에 맞서 다시 승리를 거뒀는지 이야기할 자리는 아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이 충분히 답할 수 있다면 루베의 고발로부터 어떤 리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즉각 깨달았다. 그는 자신에게 유예 기간을 줄 것을 요구했고 11월 5일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다시 연단에 올랐다. 이번에 그의 연설은 9월 25일의 연설이 미약했던 만큼이나 훌륭했다. 로베스피에르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는 결코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았고 고민의 활동 전체를 찬양했다. 그는 우선 자신이 독재를 원했다면 국민공예 선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어도 사전에 내가 완전히 미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이어 어조는 어떠했든 마라와 결별한다. 사람들이 내게 가하는 가장 지독한 비난 중 하나가 마라의 이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파리 선거회의에 활동을 옹호한 후 자신이 자코벤 클럽에서 행사했다고들 말하는 독재의 문제에 다다랐다. 우선 나는 그것이 원칙의 자연적인 지배가 아니라면 특히 자유로운 사람들의 사회에서 여론에 대한 독재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경험은 자코벤 클럽과 민중협회들의 여론이 프랑스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어떤 시민도 그것을 창조하거나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공유했을 뿐입니다. 그는 곧장 공세로 넘어갔다. 자코벤이 8월에 신선한 봉기를 준비한 것 말고 무엇을 했는가? 전제정을 격퇴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말하는 한 줌의 악당들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당파는 그러한 음모에 가담하기에는 너무나 현명하고 너무나 안정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나는 여러분의 열정이 자코벤을 추방하는 법령을 국민공예에 요구하도록 만들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여러분이 레오폴트나 라파에트보다 더 설득력 있는지 또는 그들보다 더 행복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라파에트와의 유사성의 근거의 지롱드파의 계급적 성격을 강조했다. 여러분이 연설마다 구분하는 이 두 부류의 민중들, 즉 여러분을 사랑하는 한 부류와 우리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부류로 나누는 것. 여기서 여러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도는 여기에서 라파에트가 신사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그가 상킬로트와 하층민이라고 지칭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지롱드파가 공적인 라파에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나서 바로 로베스피에르는 꼬민이 불법적인 활동을 했다는 비난에 대한 반박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그거의 사고가 이른 진보를 측정할 수 있다. 여러분은 단지 특권층과 왕당파 작가들의 불만을 접수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은 단지 우리가 모든 음모꾼들을 이 위대한 도시의 성문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우리를 비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단지 우리가 수상한 시민들을 무장 해제하고 혁명적으로 인정된 자들을 공공의 안녕에 대해 논의하는 우리의 회의에서 추방했다는 이유로 우리를 비난하는 것입니까? 사실상 이 모든 것은 불법적인 것입니다. 혁명만큼이나 왕자와 바스티유의 붕괴만큼이나 그리고 자유 그 자체만큼이나 불법적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혁명 없는 혁명을 원합니까? 누가 사후에 민중봉기의 흐름이 중단되어야 했던 지점을 표시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값을 치르며 외부에서 정해진 지점에서 봉기를 중단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전제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봉기 가담자들은 사회 전체를 위해 암묵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승리를 위해 우리가 사용한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그 승리의 결실을 우리에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헌법과 여러분의 모든 옛 법들을 되찾으십시오. 그러나 공공의 대의를 위해 죽은 우리의 동료 시민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아이들을 돌려주십시오.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너진 왕자와 새로이 태어난 공화국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는 부활 학살을 다뤘다. 그는 학살을 부추겼거나 지휘했음을 부인했다. 그는 이 집단적이고 자발적인 운동에서 호민, 총회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왜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는지를 설명한 후 마무리했다. 1790년경에 그려진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의 추상.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그 수를 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무고하게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 해도 그것은 너무나 많은 수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 잔인한 실수를 한탄하십시오. 법의 보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민중이 내린 심판의 칼 아래 쓰러진 비난받아 마땅한 희생자들에 대해서조차 애통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인간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고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비통한 재난을 위해 눈물을 아껴두십시오. 전제정에 희생된 수십만의 애국파를 위해 우십시오. 여러분 역시 복수해야 할 형제, 자녀,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자들의 가족은 조국이며 전 인류이지 전제군주나 그 공모자들이 아닙니다. 거의 언제나 자유의 적들만을 위해 탄식하는 동정심은 내가 보기에 미심적인 것입니다. 나의 눈앞에서 전제군주의 피로 물든 옷을 펄럭이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이 다시 로마를 노예로 만들고자 한다고 믿을 것입니다. 국민공예의 결속을 촉구하는 것으로 끝맺기에 앞서 그는 마지막 독서를 내뱉었다. 브리소파와 아니면 지롱도파. 이처럼 여러분이 독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 스스로 아무런 제약 없이 독재를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추방과 전제정에 대해 말하는 것은 오직 추방과 전제정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국민공예를 여러분의 범죄적 계획의 맹목적 도구로 만들기 위해 그 앞에서 매우 교묘한 이야기들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자유의 상실과 국민공예, 자신의 불명예를 공포하도록 제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청선과 국민공회 의원 대부분이 박수갈채로 로베스피에르에게 경의를 표했다. 루베와 파르바르는 발언하려고 했으나 헛수고였다. 바르드가 효과를 반감시키려 노력했으나 허사였다. 의회는 압도적 다수로 로베스피에르의 연설을 무조건 인쇄할 것을 결의했다. 그가 자코벤 클럽으로 가기 위해 국민공회에서 나오자 엄청난 군중이 그를 환영하고 횃불을 밝히고 라 카르마뇨, 라 까마르뇨, 사이라, 라 마르시에즈 같은 혁명가를 부르면서 그의 뒤를 따랐다. 자코벤 클럽에서는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다. 그것은 지롱드파 신사들에 대한 파리 하층민들의 대답이었다. 루베에 대한 로베스피에르의 승리는 단순히 지롱드파의 공세에 대한 결정적인 반격이 그치지 않았다. 그 승리로부터 지롱드파 지도자들의 호전적이고 신랄한 태도에 이미 어느 정도 실증을 느끼고 있던 중도파가 점점 새로운 우파로부터 이탈했다. 로베스피에르의 능숙함 그리고 진지하면서도 확고한 태도는 대다수의 의원들에게 지롱드파의 정책이 8월 10일 봉기를 다시 문제 삼고 따라서 국민공회의 존재 자체를 의문시하는 것에 다름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국왕을 다시 왕좌에 앉히는 것과 8월과 9월의 사건들을 승인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 사이에 절충안은 존재하지 않았다. 중도파 의원들은 대부분 부르주아적 유사성이나 정보의 부족 때문에 지롱드파를 추종했다. 11월부터 그들은 한층 더 고심했다. 캉봉, 피에르 조세 캉봉 1756년부터 1820년, 들라크루아, 장 프랑수아 들라크루아 1753년부터 1794년, 아나카시스 클로치, 바렐르 차단 그때까지 롤랑파를 추종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민을 비방했던 몇몇 온건파가 신속히 방향 전환을 시작하여 산악파의 대열에 합류했다. 라카르마뇨를 혁명기의 민중가요이자 그에 맞춰 추는 춤, 혁명가들이 있던 카르마뇨 복에서 따온 이름, 클로츠, 장 바티스트 클로츠 1755년부터 1794년, 브로이슨의 구직으로 1776년 파리로 건너가 디드로의 백가전서 편찬에 참여했다. 아나카시스는 1784년 파리를 떠나 전 유럽을 여행하다가 1789년 프랑스에 정착한 후 열렬한 혁명가가 되어 국민공회에 진출했다. 로베스피에르는 그의 무신론을 경계하고 그가 외국과 연계하여 음모를 꾀한다고 의심했다. 1793년 12월 자코벤과 국민공회에서 추방되었고 에베르파와 함께 처형됐다. 지롱드파가 얼마 동안 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시작했지만 승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전쟁의 승리 때문이었다. 남부군 사령관 몽테스키유, NP 몽테스키유 페젠사크 1739년부터 1798년가 사부아르, 역시 남부군 지휘관인 앙셀름, 자크 비엠 당셀름 1740년부터 1814년 이 니스를, 그리고 라인군 사령관 퀴스틴, 아담 피 퀴스틴 1740년부터 1793년 이 라인 지방 남부 마인츠를 정복한 후 제마프에서 거둔 승리, 11월 6일은 디무리레로 하여금 한 달 만에 벨기에를 정복할 수 있게 해줬다. 국민적 자부심, 사업가 부르주아지를 사로잡은 기쁨, 국제적 혁명이 짧은 기간 내에 전 세계로 확산되리라는 희망의 유토피아적 재생, 이 모든 것이 지롱드파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위신의 회복을 가져다 줬다. 그리고 지롱드파는 그것을 이용해 의회에서 몇 차례 승리를 거뒀다. 지롱드파가 11월 29일, 8월 10일 봉기로부터 태어나 한 번도 활발하게 기능을 하지 못한 특별재판소의 폐지를 얻어내는 것도 바로 그렇게 해서다.
그러나 산악파는 이미 공격 지점을 선택했다. 그것은 11월 6일과 7일의 발라제, 샤를리 발라제 1751년부터 1793년과 벨, 샹벨 1750년부터 1834년의 보고, 두 사람 다 루이 16세의 처형을 지지했지만 동시에 민중에게 상소할 것과 집행유예를 주장했다. 에 이어 11월 13일 논쟁이 시작된 루이 카페, 루이 16세의 재판이다. 만일 지롱드파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국파이자 공화주의자들이라면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자주 국민의 배신자라고 비난했던 인물에게 부과되는 처벌을 시행하는 데 성실하게 협력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따라다니는 서투르게 위장된 왕당파의 후원과 궁극적으로 결별했을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듯이 그들이 루이를 구하려 노력함으로써 가면을 벗어버린다면 국민공예의 다수파는 11월 5일 로베스피에르가 제기한 딜레마, 즉 8월 10일 봉기의 결과를 끝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공화국과 국민공예의 자살에 동의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 루이 16세를 살려드리기로 한다면 공화국과 국민공예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다시금 직면할 것이다. 로베스피에르는 이미 10월에 며칠 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이어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그는 병이 났고 그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3년 반 동안의 집중적인 업무, 고민의 열광적인 날들의 여파, 그에 대한 지롱드파의 공격이 불러온 흥분이 아마도 그의 발병의 원인이 됐을 것이다. 11월 말에 활동을 재개할 때 그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루이 16세의 재판이 답보 상태라는 것이었다. 11월 13일 논쟁이 시작된 후 재능 있는 젊은이인 생지스크가 벼락 같은 그 단어에 담긴 온전한 의미에서 연설로 362조 국민공예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은 거의 모든 발언자들은 반용의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11월 17일 이후에 논쟁에서는 재판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돼버렸다. 그러나 11월 29일 비밀 문서들을 숨겨둔 틸르리 궁의 철제 근거가 발견되면서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났다. 하나는 루이 16세의 배신이 동시에 미라보의 배수에 대해 담겨있는 새로운 문서들에 의해, 다른 하나는 롤랑이 지롱드파의 공모를 발견하고 공식적인 조사 없이 서둘러 모든 문서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온 바로 그 서투름 때문이었다. 로베스피에르가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롱드파 의뢰인가들 그리고 당통 주변의 몰입의 정치가들이 벨기에 정복과 군수품을 이용해 치부할 준비를 하는 동안 빈민들의 식량 공급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편협한 경제적 자유주의의 지지자인 롤랑의 긴밀한 감시 아래 9월 9일과 16일의 법령, 식료품의 재고조사와 징발을 민간의 필요에 따라 확대한다는 내용의 법령은 사문서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소유가 거의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었다. 11월 19일 센 에우아즈 대표단의 미래, 프레리알의 선교자 구종, 장마리 구종, 1766년부터 1795년이 작성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특히 이렇게 말했다. 곡물교역의 자유는 우리 공화국의 생존과 양립할 수 없다. 우리 공화국은 무엇으로 이어져 있는가? 소수의 자본가와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누가 곡물교역을 담당하는가? 소수의 자본가들이다. 왜 그들은 교역을 하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다. 어떻게 그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소비자에게 비싼 값에 곡물을 되팔아서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또한 무제한적인 자유로 곡물가를 지배하는 이 자본가와 지주계급의 노동자의 일당을 결정하는 데서도 지배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명의 노동자가 필요할 때마다 10명의 노동자가 줄 서 있고 부자가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적게 요구하는 사람을 선택한다. 그는 노동자의 값을 결정하고 노동자는 그의 법에 따른다. 노동자는 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필요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당은 16에서 18수인 반면 밀은 스티에 1스티에는 약 75kg당 36리브르, 10리브르는 20수이다. 따라서 일당은 생존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구종은 곡물의 공정가격제, 대규모 농지의 분할, 그리고 식량 중앙관리국의 설립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프레리알의 순교자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인 1795년 프레리알 1에서 3일, 즉 5월 20일에서 22일에 발생한 민중봉기에 참여한 산악파 의원 6명은 봉기가 실패로 돌아간 후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서로 빗으로 찔러 죽이려 했고 구종을 포함한 3명은 즉사했다. 18.